안녕하세요. 열린 기술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플랫폼 협동조합 빠띠입니다. 이번에 빠띠에서 디지털 솔루션, 시민이 기술을 만나 이루는 더 좋은 세상이라는 강의를 준비했어요. 시민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다양한 방법과 방식을 총 4회차에 걸쳐서 이야기할 예정인데요.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서 기술을 활용해 나의 활동을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고 싶은 활동가들을 위한 강의니까요. 이어지는 4번의 강의를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사회 이슈를 나 혼자 아닌 시민과 함께 알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왜 우리가 디지털에 집중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그 다음 디지털 캠페인의 방법에 대해 알아본 다음 실제 캠페인즈 플랫폼을 활용해서 캠페인을 진행해 주신 동물권행동 카라의 최민경 활동가님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디지털의 중요성과 디지털 플랫폼 캠페인즈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기능을 제가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정말 이곳저곳에서 디지털 전환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우리는 왜 디지털에 집중을 해야 할까요? 사실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온라인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들의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겠죠. 한 통계에 따르면 사람들은 하루에 인스타그램을 평균 4회, 유튜브는 평균 5회 정도 방문한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디지털은 우리의 삶에 더더욱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언제까지만 우리가 그 사실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공간의 특성상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모여있기 때문에 오프라인보다 더 확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내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곳에서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 기회가 나타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전보다 우리 활동을 더욱더 확산할 수 있는 것에 유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전환은 오히려 우리 활동가들에게는 오히려 기회의 땅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시민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캠페인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시민광장 캠페인즈는 시민 누구나 사회 이슈에 관련해서 목소리를 내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캠페인, 투표, 토론 등의 방법으로 사회 이슈를 알릴 수 있는데요. 특히 오늘은 캠페인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캠페인즈의 캠페인 기능은 시민이 단순히 캠페인에 참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시민이 돋보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목표와 달성률이 노출되기 때문에 참여에 효능감을 줍니다. 내가 지금 캠페인에 참여했을 때 몇 번째로 참여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보이기 때문에 참여한 시민들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캠페인에 참여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캠페인의 진행 과정을 소식으로 아카이브할 수 있습니다. 캠페인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안내하거나 혹은 알리고 싶은 정보들이 있는 것들을 캠페인 페이지에 쌓을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소식에 업로드된 글들은 캠페인에 참여한 분들에게 자동으로 이메일이 발송되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캠페인에 참여하는 한마디가 모두 공개된다는 점입니다. 이 캠페인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소중한 분들인데요. 이들이 적은 한마디가 모두 캠페인 페이지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나와 같이 이 이슈에 관련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전달할 수 있게 되어서 일종의 연대감과 일체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캠페인즈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라면 지금부터는 캠페인즈가 가지고 있는 캠페인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캠페인즈에는 총 6가지의 캠페인 기능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캠페인 기능들은 특별한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온라인으로 옮겨놓은 기능들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서명하기입니다. 서명하기는 사실 굉장히 일반적인 형태의 캠페인인데요. 우리가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받고 싶은 정보를 기입하게 한 다음 서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캠페인입니다. 다음으로는 촉구하기입니다. 촉구하기는 촉구 대상에게 이메일을 자동 발송해주는 기능입니다. 주로 정치인 혹은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이메일을 자동 발송하게 되면 발송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메일을 받은 대상이 응답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 응답이 자동으로 캠페인 페이지에 기록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목소리 모으기입니다. 목소리 모으기는 일종의 온라인 포스트잇을 생각해 주시면 좋은데요. 서명 또는 촉구에서 담기 어려운 긴 생각과 경험을 하나의 페이지에 담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다음으로는 인증샷 모으기입니다. 인증샷 모으기는 목소리 모으기에 사진이 추가된 형태인데요. 주로 SNS, 특히 인스타그램을 활용해서 인증샷을 많이 모으는데 SNS 계정이 없거나 혹은 계정이 있지만 참여가 좀 부담스러울 경우에는 사람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의 페이지에 사람들의 사진을 모을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고요. 다음으로는 지도에 모으기입니다. 지도에 모으기는 지도에다가 사람들의 사진 혹은 말을 매핑하는 기능인데요. 내 주소를 입력을 하면은 내 주소가 있는 곳에 팻말이 꽂혀서 다양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 혹은 행동들을 보여줄 때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추모하기입니다. 추모하기는 서명하기와 조금 비슷한데요. 온라인 추모의 공간을 모아서
추모 혹은 사건을 기리는 기능입니다. 사실 이제 캠페인이라는 기능 자체가 새로운 기능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오프라인에서 진행되었던 것을 더 많은 사람들이 쉽고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기능으로 옮겨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캠페인즈가 가지고 있는 큰 특징과 캠페인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캠페인즈를 활용해서 실제로 어떻게 캠페인을 진행했었는지 실제 캠페인즈를 활용해 주신 동물권행동 카라의 최민경 활동가님을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뭔가 소개 먼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동물권행동 카라의 정책 변화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민경 활동가입니다. 카라는 동물이 인간의 일방적인 착취와 이용에서 벗어나서 존엄한 생명으로서 존중받는 세상을 지향하고 있고요. 구조, 입양, 교육, 법과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실천을 통해서 동물권 복지를 증진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속해 있는 정책 변화팀은 반려동물, 고양이, 개식용 철폐, 동물학대 대응을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군요. 정말 우리 사회에 좀 꼭 필요한 이슈를 다루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카라에서는 캠페인즈를 활용해서 루시 프로젝트라는 캠페인을 좀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이 캠페인에 관련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캠페인에 대해 짧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루시 프로젝트 서명 캠페인은 연천에 소재한 허가 번식장을 저희가 구조하고 적발하는 과정에서 시작된 20만 서명 캠페인 활동입니다. 현재 국내에는 허가받은 번식장만 2,120여 개가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각 허가 번식장에서도 최소 사육 마리수 제한조차 없이 공장식으로 사육되는 동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소위 강아지 공장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강아지 공장을 철폐하고 동물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굉장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카라에서는 동물의 제3자 판매 금지, 새끼와 어미 분리 금지, 그리고 동물의 인터넷 판매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루시법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서 20만 서명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기존에도 동물권행동 카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캠페인을 좀 진행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캠페인을 진행할 때 주로 어떤 고민들을 좀 많이 하시나요? 제가 주로 담당하는 일들이 자신의 피해를 스스로 입증할 수 없는 동물들이 학대로 고통받는 것들을 해결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 해결을 위해서 수사기관이나 사법부가 동물대상 범죄를 좀 심각하게 바라보고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것을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 모습들이 굉장히 참혹할 때가 많은데요. 이 잔혹한 현장을 어떻게 하면 좀 수위를 잘 지키면서도 대중들에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항상 고민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저도 확실히 이런 동물권을 좀 다루다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고민이 되겠다 싶습니다. 근데 이제 루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벌써 10만 명이 넘는 분들이 참여했다라고 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다면 이런 루시 프로젝트 10만 명을 참여할 때까지 좀 앞에서 이야기한 고민들을 좀 어떤 방식으로 좀 풀어내게 되었을까요? 동물의 상처 부위를 너무 자세히 드러내거나 동물의 사체 사진을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걸 최대한 좀 지양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물 번식장, 강아지 공장의 참혹한 현실을 잘 보여주는 이미지와 쉬운 설명으로 캠페인을 구성하려고 했던 게 시민들 참여에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좀 캠페인을 진행하시면서 특히 좀 이런 플랫폼을 활용했던 것이 캠페인에 좀 어떤 도움이 되었을까요? 기존에는 저희가 구글 서명 링크를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요. 구글 서명 링크가 어떤 본문 구성에 기본적인 좀 제한이 있고, 그리고 이 구글 서명을 외부에 공유했을 때 썸네일 이미지가 부재한다라는 점이 좀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여하는 그 인원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파악하기도 어려웠고요. 반면에 캠페인즈 플랫폼을 이용한 서명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공유를 할 때 썸네일 이미지를 통해서 내용을 좀 쉽게 한 번에 파악을 할 수 있고, 또 서명의 목표 달성률, 달성 인원이랑 달성률을 누구나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떤 참여 동기를 부여하는 데 효과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카톡을 조금 요즘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뭐 캠페인에 참여해달라 혹은 무언가를 요청하는 이렇게 링크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근데 구글 서명 같은 경우에는 딱 그 링크만 있어서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알기가 어려운데 캠페인즈를 활용할 경우에는 이미지와 그리고 제목까지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링크만으로도 사람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앞에서 말씀해 주신 이런 효능감 부분을 좀 시민들도 좀 이렇게 실제로 느끼고 이야기해 주신 분들이 좀 있었나요? 저에게 이제 뭐 효능감을 느꼈다 이렇게 직접 얘기해 주시진 않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단톡방에 제가 제작한 캠페인지 서명 링크가 자주 공유되는 걸 보면서 서명 캠페인이 굉장히 대중들이 활용하고 쉽게 참여하시기에 효과적이구나 이런 걸 직접 체험할 수 있었고 또 주변 지인들이 카라에서 진행하는 루시 프로젝트 서명에 참여했어 뭐 이렇게 연락을 주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구글 서명 링크보다는 좀 확산성도 크고 많은 대중들에게 쉽게 전달되는 게 아닌가 그런 걸 좀 느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또 직접 들으니까 또 저도 괜히 뿌듯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루시 프로젝트에 많이 좀 관심을 가져달라고 추가로 좀 말씀도 드리고 싶네요. 혹시 좀 이렇게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뭔가 시민들이 우리를 좀 지지하고 있다라고 좀 느끼는 지점들이 또 있으셨나요? 캠페인지 서명 같은 경우에 캠페인 내용에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서명란에 의견을 남기실 수 있잖아요. 그 내용들이 다 공개되기 때문에 캠페인 진행자로서 그 내용들을 평소 꼼꼼히 읽어보는 편이고요. 또 서명 참여뿐만 아니라 구독이나 응원이 늘어갈 때 많은 분들이 카라의 활동을 지지해 주고 계시는구나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금 민경님께서 이제 두 가지 또 새로운 기능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바로 구독과 응원입니다. 이제 이 기능을 제가 조금 더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캠페인은 결국 시민들의 지지를 받고 시민들이 함께해야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더욱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캠페인 팀은 구독과 응원이라는 기능을 넣었습니다. 구독은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 혹은 이 캠페이너를 보는 시민들이 내가 구독을 통해 뭔가 이 캠페인 혹은 캠페이너를 지지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구독을 한 시민은 이런 활동들을 모아볼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캠페인이 개설될 경우 알림을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매번 지속적으로 하는 고민이 있는데요. 바로 활동의 지속 가능성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응원이라는 기능을 넣었는데요. 응원 기능은 시민들이 결제를 통해서 응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결국 우리가 계속해서 캠페인을 하면서 시민들을 모으고 이 시민들은 우리의 활동을 지지를 하고 그리고 이 지지는 구독과 응원으로 이어지면서 더욱더 활동이 확산될 뿐만이 아니라 활동의 지속 가능성까지도 이어지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동물광인도 카라의 이야기로 좀 넘어가서요. 좀 지금도 좀 다양한 방식의 캠페인을 좀 준비 중이실 것 같아요. 근데 좀 앞으로는 어떤 캠페인을 좀 진행하려고 좀 계획 중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무엇보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루시 프로젝트 20만 서명 달성이 가장 관건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동물권 행동 카라와 연대하는 다른 많은 동물권 단체들과 20만 서명 달성에 최대한 박차를 가할 예정이고요. 서명에 그치지 않고 실제 루시 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법안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법안이 발의되고 나면 서명 캠페인을 넘어서 캠페인즈에 가지고 있는 촉구 캠페인도 저희가 이어서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동물 범죄 사건에 대한 서명 운동도 이어질 예정이고 공교육 내에서 동물 학대 예방 교육을 좀 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의 촉구 캠페인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꼭 이렇게 다양한 캠페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이제 거의 좀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런 사례나 혹은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도 사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캠페인을 진행한다는 게 굉장히 낯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캠페인지를 통해 디지털 전환을 시도해보고 싶지만 조금 망설여지는 분들에게 혹시 좀 한마디를 좀 마지막으로 부탁드려도 될까요? 우리 사회에 동물 문제 말고도 다양한 현안과 이슈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러한 문제들을 쉽고 빠르게 많은 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게 디지털 캠페인인 것 같아요. 저희가 직접 활용을 해보니까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디지털 캠페인 시민운동가가 되셔서 확장성을 가지고 활동을 참여해 보시면 좋은 기회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디지털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은 어렵지 않고 굉장히 쉽기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들도 오늘의 좀 이야기를 듣고 꼭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1회차 나 혼자 활동을 그만 디지털 시민광장에서 시민과 함께하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도 좀 다양한 활동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좀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앞으로 3회차가 더 남아있으니까요. 좀 이후에 좀 이어지는 이야기들까지도 꼭 집중해서 함께 보시고 활동에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회적 동조합 빠띠 활동가 트리 네, 동물권 행동 카라의 최민경 활동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